분기별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이 있어서 반도체 패키징 전문회사 SFA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반도체 조립 검사 전문회사로서 1998년 6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01년 4월에 상장이 되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자재료 및 반도체 부품 제조 판매가 주요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서버 디램 반도체 패키징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대주는 SFA와 특수관계인이 55.0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SFA 회사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 이름이 2016년 3월에 STS 반도체 통신에서 SFA 반도체로 이름을 한번 변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SFA를 한번 살펴보면 SFA의 최대주주는 DY홀딩스입니다. DY홀딩스가 40.9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DY홀딩스는 최대주의 최대주죠. DY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원진씨라는 원진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씨가 DY홀딩스를 지배하고 DY홀딩스가 SFA를 지배하고 SFA가 SFA 반도체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SFA 반도체 필리핀이 있고 SFA 반도체 수저우 중국의 수저우가 있습니다. 자, 두 회사에서 또 매출과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은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에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SFA 반도체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여러가지 반도체 패키징이 끝난 그런 제품들이고요. 자, 시장 점유율을 살피면 반도체 패키징 세계 시장은 ASU와 암코 등의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SFA 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윈팩 등의 상위 4개사가 있고, 상위 4개사의 합산이 2019년 매출로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FA 반도체가 가장 매출이 큰 편이고요. 자, 그리고 회사의 부분별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을 하고 있고, 크게 매출 유형은 제품과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제품에서는 메모리 쪽이 86.7%,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12.9%입니다. 자, 메모리 쪽의 매출을 2018년, 19년, 20년을 비교를 해보면 2018년, 19년은 조금 늘어났고 19년과 20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2019년이 좋았다가 2020년이 조금 주춤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상품과 기타 부분은 조금씩 있고,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보면 수출 비중이 67.1%, 그리고 내수가 32.9%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국내 매출이 91.6%, 그리고 미국이 6.5%, 나머지 동남아, 일본, 기타 국가들은 조금 미미한 편이고요. 국내 매출에서 대부분 일어나긴 하는데, 국내 매출에 로컬 LC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의 비중이 많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의 부분별 손익, 이제 주로 자회사의 손익인데요. SFA 반도체 본 회사와 그리고 SFA 반도체 필리핀, 그리고 수저우 이렇게 세 회사를 살펴보면 총 매출액이 SFA 반도체가 2019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객과의 계약 구조 변경 등에서 따라서 달라진 것이 되고요. SFA 반도체 필리핀 쪽의 매출이 순 매출이 실제로 2020년에는 이제 분사 매출로 이렇게 잡히는 구조로 변경이 되어서 크게 변동은 없고, 수조 쪽이 이익이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의 주석 부분을 보면 매출액 10%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주석에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비중이 제일 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76.5%, 7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가 삼성전자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수를 제가 사보고서에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김영미 대표이사의 보수 총액이 2020년에 36억 7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좀 독특한 구조이고, 이것이 과연 주주에게는 또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자, 회사의 10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약간의 변동이 있는, 사이클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반도체 업황이 2019년에 상당히 좋았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이 가장 좋았던 때고요. 그리고 이익 부분은 많이 좀 출렁이다가 2015년에 상당히 안 좋았을 때가 있고요. 2013년과, 그리고 회사의 대주주가 이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익률이 조금 더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익률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뒤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시면 매출액의 사이클이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2020년 하반기로 가서 조금씩 줄어든 것을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익 부분은 또 비슷하게 매출이 좀 좋을 때 약간 이익이 더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2015년까지 좀 회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 그전 지표는 크게 좀 의미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계열 회사 등의 또 다른 구조들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인데요. 자, 많이 복잡한 부분이 2013년부터 한 2015년까지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무형자산 손상차손 개발비를 손상차손을 떨어버리고요. 이걸 무형자산으로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잡았던 것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개발비를 떨어버렸고, 그리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죠. 관계기업 지분법 손익에서 손실이 생기고 중단영업 손실 119호 코아로직에 대해서 중단영업 손실이 생기고 이 코아로직이 현재 시너지 이노베이션으로 회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손실, 그리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회사 결국은 자본 잠식이 되고 워크아웃이 되고 그럼 최대주주가 SFA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이 진행이 되고 채무 문제도 한번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고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매출액 총이익률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매출액 총이익률 GPM이 낮습니다. 9%, 10% 전후를 보이고 있는 구조고 영업이익률도 7%, 6%, 5%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 그리고 순이익률은 뭐 외환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순이익률이 5% 밑으로 형성이 됩니다. 4%, 5% 정도 형성이 됩니다. ROE가 그래서 4.9% 정도로 상당히 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하는 일 자체가 이익률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패키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뒤쪽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ROE를 듀풍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부채비율을 꾸준히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산 대비, 총자산 대비 회전율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됩니다. 대신에 이제 부채를 계속 갚기 때문에 또 자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또 높아지는 구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2016년 이후로 보시면 ROE가 4.9% 현재 4분기 합산이 그렇고요. 그래서 3%, 4%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매출액 순이익률 자체의 영향을 결국은 최근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1%로 그러니까 회사가 마지막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2018년, 2019년에 반도체가 호황이었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실제로 SK하이닉스 등은 순이익률이 상당히 좋았고 이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 개수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이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률을 떼주고 이런 구조가 되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매출액의 얼마를 먹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률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결국 ROE가 높아지려면 총자산회전율 즉 매출액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회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인데요.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겠지만 계열회사 등에 대한 지분 보정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서는 시가총액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1조 3,486억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회사의 자본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익률 자체도 자본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뒤에 PBR을 살펴보겠지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진행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데요. PFCR은 좀 회사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좀 있고요. PBR은 2012년 정도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리고 주가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올라서 3.8까지 올라와 있고 현재 PER을 한번 살펴보면 76.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회사의 이익률 자체에 제약이 있고 그리고 결국 매출이 늘어나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PER이 좀 합리적인가, 현재 투자를 할 만한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현재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재고이 많이 쌓이게 되거나 재고자산이 많이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익을 갉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회전일수가 29일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25일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리스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재고도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게 영업 현금 흐름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어느 정도 잘 플러스로 나타내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플러스로 나타내서 들어오고 있고요. 자, 회사가 2015년 전까지는 크게 회사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재무현금 흐름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5년에 이제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크게 하고 있어요. 사무 12 발행, 그리고 사무 BW 발행, 이런 것들이 대상이 SFA로 대주주를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익금을 또 상환하는 것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또 4분기 때 한 번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천안공장 증설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2015년, 14년 말 15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자회사 때문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이제 결국은 자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회사에 물량을 주지를 않게 되죠. 이 회사에 물량을 주었다가 나중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5년에 실적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최대주가 바뀌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필리핀 공장도 이 공장을 건설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최근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차익금도 상환을 하고 있고 금융자산을 팔아서 차익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돈이 안 돼서 돈을 빌렸던 상황이 진행이 됐고, 이때는 최대주가 바뀌어서 증자를 진행했던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유명자산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때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이제 설비의 증설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부채를 갚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들 프리캐시 플로우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의 수준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월 16일 기준으로 1조 3,486억인데 이것이 조금 많이 높아 보이는 수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가 회사의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해서 크게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어느 정도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먹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매출액이 계속 더 늘어나고 만드는 물량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야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시가총액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물론 항상 귀담아 들어보시고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SFA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